예, 어제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 매도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주식시장이 오늘은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대량 매도가 이래에 그치고요. 특히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애플과 테슬라가 액면 분할한 이후에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것이 아마 크게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국내외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갈 때는 나스닥이 13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예. 맨 막판에 10분을 남겨놓고 절반 정도가 날아가서 한 70포인트 정도 상승으로 그쳤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올랐거든요. 네.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나스닥이고 뭐고 지금 다 단타하기 좋은 장이죠. 예. 단타. 참 이런 표현이 그거 합니다. 자, 우선 나스닥 뭐 매일매일 체크하시겠지만 한번 나스닥 월간 차트 관상 한번 보고 가시죠. 예. 예. 이 정도면 이거는 뭐 그야말로 수직 상승입니다. 예. 지난 8월 달에 상승률이 뭐 다들 뭐 어느 지수는 1983년이래, 어느 놈은 뭐 85년이래 최고다. 8월 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만 지금 뭐 기술적인 어떤 과매수 국면 언제든지 여기서 뭐 조정이 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 언제 조정이 올지는 가봐야 하는 국면이 되었습니다. 예. 또 많은 사람들이 대선까지는 간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이제 백신 나오면 꺾일라나 이런 얘기 정도를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어제는 그동안 이제 주식 분할로 이슈가 됐던 애플과 테슬라가 그 분할된 가격으로 새로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자, 뭐 지금 인포맥스 차트는 바로 이렇게 주식 분할된 가격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애플은 사과라서 4대1, 예. 테슬라는 5대1. 5대1. 7월 30일 날 발표하고 나서 딱 한 달 동안에 거래일은 22거래일이었는데 34.2% 올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배터리데이는 이게 배터리데이는 이거는 저기 애플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은 이거는 테슬라입니다. 앞서 본 애플보다도 훨씬 더 급격합니다. 예. 지난 8월 11일 날 발표한 이래 14거래일 만에 주식 분할 발표하고 나서 81% 넘게 올랐던 얘기죠. 이제 이달 22일 날 이제 배터리데이가 이제 주목됩니다. 그때 가서 이제 무슨 내용으로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특별한 게 없다 하더라도 워낙에 또 흥행을 하는 머스크 CEO가 뭐 주주들한테 실망이야 시키겠습니까? 심지어 돼지 머리에 칩까지 심는 그런 것까지도 나가는 예. 도대체 이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 종목도 뭐 기술적으로는 접근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 보시죠. 월간 차트.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겠습니까? 예. 예. 2년 전에 4월 1일 날 만우절에 그때 트위터 올렸던 거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요. 나 파산했다고. 예. 그랬던 그거고. 뭐 5천만 원대 후반에서부터 뭐 8천만 원대까지도 가는 모델 3 이런 모습인데요. 자, 재밌는 거는 이거 한번 보시죠. 이제 여러분들도 익숙한 얼굴이시죠. 데이브 포트노이. 미국의 로빈후드 개미 군단을 이끄는 자칭 캡틴입니다. 워렌 버핏보다도 훌륭한. 예. 얼마 전에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소식을 들리더만 이렇게 보니까 뭐 올리는 동영상이 얼굴이 좀 거칠어진 건 사실이에요. 예. 이 내용 보시죠. 나는 일론 머스크가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주식을 분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스플릿이죠. 무한 분할. 여기에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던데요. 예. 그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에 골드바를 갖다가 다섯 등분해서 다섯 등분 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변하니 이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성적 접근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예. 주식 5개로 쪼갰다고 뭐 달라지냐 주가가 기업 가치가 달라지냐 이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닥 뭐 이렇게 좋아요가 안 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일주에
1달러 될 때까지 계속 분할해 달라. 예. 그러면 나 한 저기 7천만 달러, 저기 7만 달러 정도 투자해서 그걸로 나 집 한 채 살래.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는 좋아요가 붙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미국 증시 분위기 이렇습니다. 예. 예. 자, 그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그 오늘 시장을 볼 때 가장 관심을 갖고 아마들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 이렇게 애플이나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상승 부분들을 다른 나라에서 수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 부분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애플이나 테슬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거에 비슷한 종목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 거고 그 판박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주가는 서로가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그 상승이 다른 나라에도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제 조금 지금 말씀하신 센터님 말씀하신 거는 아마 이 그림으로 어느 정도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제로에서 시작해가지고 제일 위에 까만색은 지금 S&P 500입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 파란색은 독일, 예. 그다음에 이 빨간색 우리 한국인데요. 예. 자, 이러니까 지금 증시간의 비동조화가 분명히 보이는 거죠. 예. 쭉 이렇게 벌어져 버리는 벌어져 거죠. 버렸습니다. 그럼 이 어떤 식으로 수렴을 해야 되느냐? 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쫓아가서 미국 쪽으로 쫓아가면서 수렴을 해야 되느냐? 너무 심하게 달린 미국이 좀 이렇게 수그러들고 해서 수렴해야 될 것인가? 뭐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결국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과연 이 돈을 푼다는 데 있어 가지고 돈의 위치가 위상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 그리고 어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어떤 강도나 의지에 있어서 지금 미국이 조금 더 강하다. 뭐 선거가 겹친 것도 크겠지만 이런 부분 작용한 데다가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미국 이 그림 보시면은 미국 내에서 이 초록색이 리테일 소매니까 개인 비중입니다. 예. 20% 정도 되네요. 예. 과거 10년 전에 한 10% 되는 비중이 예. 지금 여기까지 왔죠. 마켓 메이커들이 절반 이상을 하다가 지금 많이 줄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와중에 또 이 그림도 한번 보시죠. 글로벌 모니터에서 잘 인용돼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시사하는 바는 그겁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쪽 허츠 저기 뭐죠? 렌탈카죠. 예, 렌트카. 뭐 그다음에 니콜라, 코닥 이쪽으로 왜 이렇게 달라붙느냐 하는 거는 뭐 알파벳 구글이나 이런 쪽보다 테슬라나 애플보다 그랬는데 이거는 결국 싼 맛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싼 맛에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그러니 지금 앞으로 테슬라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제 과부하가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개장 초에 뭐 로빈훗도 그렇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앱들이 개인들이 거래 첫날부터 그 4분의 1, 5분의 1 줄어든 걸 갖다가 그게 그냥 주식 분할 이전 가격까지 얼마 만에 갈지가 궁금한가 봐요. 예. 그런 식으로 막 달라들었으니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테슬라, 애플 이쪽으로 그만큼 4분의 1 내지 5분의 1로 낮아진 가격에 부담 없이 진입한다면은 또 달리지 않느냐. 지금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를. 테슬라나 애플의 어떤 그 매출, 기업 전망, 현금 흐름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싸졌기 때문에 또 달라든다는 이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그 게임이 돼버린 것이죠. 지금 예. 여기를 갖다가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아까 골드바 5개로 나눈다고 달라지나요 하는 이런 얘기는 안 통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예. 일단 뭐 가격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격이 가격을 만드는 원리로서 계속 네.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댓글들 보면 재밌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테슬라 아닌가. 주식은 매일매일이 저점이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한번 그 일본으로 넘어가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사임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제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예. 오늘은 어제 많이 상승해서 좀 조정을 하는데 그 어제 많이 상승한 거를 보면서 드렸던 생각은 야, 정말 금융시장은 야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누가 사임을 했는데 올라가게 되면 사임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기분 나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 그 일본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이 아베 총리의 사임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가장 큰 부분들은 아베노믹스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베노믹스. 예. 사실 뭐 좀 이렇게 아베 사임 이후에 달러엔 환율이 조금 밀렸다. 예. 자, 그걸 갖다가 저희 같은 시황으로 어떻게나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베가 두 번째 총리가 되면서 구로다를 ADB 총재하던 구로다를 BOJ 총리로 데려와서 예. 세계의 화살을 쏜다고 해서 통화정책, 재정 확대, 무슨 뭐 구조조정 이거는 다 구색이고 결국 통화정책 그렇죠. 예. 이걸로 밀어붙였다. 팡팡 풀어서 뭐 80엔 아래에 있던 엔을 쭉 끌어올리지 않았느냐 하는 건데 자 달러의 환율 한번 크게 띄워놓고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해서 이 75엔 뭐 이르던 2011년 이 무렵, 2012년 이 무렵에 75, 80엔 아래에 있던 이놈을 125엔까지 끌고 갔던 게 아베노믹스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베노믹스죠. 이게 아베노믹스였습니다. 그러다가 허무하게 푹 꺼졌다가 그나마 예. 트럼프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장은 이렇게 사실상 달러엔이 우리의 관심을 못 끈 지 오래됐습니다. 예. 그냥 껌장이죠. 그놈의 YCC 요즘 시황에 자주 언급되는 연준도 자꾸 그걸 갖고 언급을 합니다만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오르지도 못하게 하고 더 내리지도 못하게 딱 묶어두는 그걸 갖다가 BOJ에서 한 이후로 저 어마어마한 JGB 시장이 일본 후치 시장이 전부 손가락 빨고 있는 지 수년째 이렇게 시장이라는 걸 완전히 죽여놓은 상태에서 구로다라는 이름도 요즘 못 들었는데 단지 아베가 사임한다니까 그러면은 이 아베노믹스는 그러면 퇴조 그렇다면은 A는 강세가 약세가 아닌 강세 예. 찔끔했습니다만 뭐 아닌 거예요. 예. 그런다고 해서 길게 달라질 것도 없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왕 펼친 김에 이 달러엔 환율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까지 이렇게 옆으로 기기만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105엔, 106엔 예, 예. 근처에서 이제 곧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움직이는데 아베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래저래 11월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바이든이 되든 그때 가서 그런다고 해서 정책이 확 바뀌는 것, 재선의 경우 바뀌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걸 모멘텀 삼아 방향을 잡을 것 같고요. 예. 방향을 잡는다면 어느 쪽으로 잡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게 이제 결국은 거기 가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경험했다시피 아직도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이슈가 시장에 비중이 있다면은 그때 가서 재선 이후에 너무 급격하게 달려왔던 증시가 좀 조정 쪽으로 간다면 달러의 환율 엔만의 강세. 예. 그게 달러 강세 약세하고 상관없는. 상관없이 엔만의 강세. 예. 그거에 가능할 것 같거나 아니면은 다들 지금 달러 약세 전망이 굉장히 득세한 가운데에 의외로 또다시 달러로 가야 되는. 그래서 예. 한번 다시 이 그림 유로까지 말씀드릴게요. 유로 달러를 보시면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습니다. 한눈에 보이시죠? 월간 예. 차트인데 지금 이 선을 연다면은 즉 1유로당 1.20 열리고 이 구름대도 열고 하면은 도대체 이 유로 강세 달러 약세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달러 약세 이제 시작 단계야라고 과감하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왠지 아직까지 유로는 앞으로 훨훨 날아가고 달러는 꼬로박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내키지 않습니다. 예. 조금은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때 이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금융위기 직전에 와다나베 부인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FX 마진 거래에서 엔 매도만 치면 먹던 시절 그때 이 어마어마한 선을 올라섰습니다. 반년도 더 올라섰으나 결국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전부 그때 엔 캐리에 집중했던 엔화 약세 배팅했던 세력들 죽었거든요. 예. 이런 무시무시한 장이 있어서 이 월간 차트에서 큰 선을 갖다가 올라서는 것도 지나고 보니 엄청난 기술적 휩소였더라. 그래서 유로달러도 조금 더 살펴보고 싶고 그냥 시간도 없는 김에 달러원도 지금 굉장히 1180원이라고 하는 크리티컬 레벨에서 어제 외국인 순매도와 더불어서 80원 밑으로 살짝 발단 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예. 요 승부를 한번 보시죠. 지금 유로하고 같이 엮여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금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국제 외환시장의 달러 시세보다도 증시 동향하고 외국인 동향에 조금 더 치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은 명확히 안 하셨지만 제가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대충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엔화는 앞으로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달러도 어느 정도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유로는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원화도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쭉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런 그 통화의 방향을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